네, 이번에는 역률 측정 실험이 되겠습니다. 역률이라고 하는 건 탄성계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탄성계수를 측정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금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속 막대 샘플 3개, 시료 3개를 쓸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시료에 역률을 측정해 보고 이 값이 실제 역률과 그 물질의 역률과 동일한지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또 판단을 해보는 거죠. 이론은 그렇게 뭐 쉽지는 않지만 이런 얘기죠. 어떤 힘을 주면 이 길이가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압축하는 힘을 주면 수축할 테고 반대로 이제 끌어당기면 뭐 인장력이라고 하죠. 이 작용해서 또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값이 나와요. 면적당 가해지는 힘, 그렇죠? 그래서 힘 나누기 면적이죠. 넓이. 요거는 길이의 변화율 L분의 원래 이제 L0 또는 L분의 변화되는 길이가 델타 L이에요. 그래서 L분의 델타 L이 서로 비례하게 되는데 그 비례 상수가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역률이라고 하는 Y로 표시하죠. 여기서는 Y로 표시하는 역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탄성적인 특징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요 Y를 좀 구하는데 그럼 이거를 실험을 하려면 힘을 줘서 이 금속을 늘어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늘어난 길이를 측정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좀 비현실적이죠. 우리가 뭐 슈퍼맨처럼 힘이 세서 막 힘 줄 테니까 얼마큼 늘어났는지 측정해봐.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한 우리 10명이가 달라붙어도 금속 줄 그 몇 미리짜리 늘어나게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인원이 좀 많으면 뭐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실용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여기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금속 막대가 있는데 이 금속 막대의 면적이 옆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사각형 면적이에요. 그래서 A 곱하기 B, 높이가 A, 폭이 B인 금속 막대고 길이가 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길이는 막대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대를 이제 두 첨침을 놓고 이렇게 올려놓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양쪽 지지대에 이렇게 뾰족한 지지대에 이렇게 이제 막대를 거의 끝에까지 이렇게 올려놓는데 요 길이에요. 지지하는 이렇게 지지하는 여기에 걸쳐 있는 길이, 요 길이입니다. 그래서 역열 실험 때에 이 위에 두 지지점 사이의 거리가 L이 되는 거예요. 막대 길이 측정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들 보면 막대 길이 측정하고 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실험 교재 읽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이제 추를 올려놓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위에서 W로 누르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이제 추거리를 이렇게 추거리를 두고 여기에 추를 하나씩 올려놓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게 때문에 밑으로 조금 이 금속 막대가 아래로 살짝 휘겠죠. 물론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휘는지 이게 뭐 엄청나게 세게 누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만큼 이게 높이가 변했는가 위치가 얼만큼 휘어서 D만큼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간 거잖아요. 이 D를 읽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마이크로미터를 사용해서 읽게 돼요. 그래서 실제 실험 장치의 그림을 좀 보면 이렇게 이제 어윙의 장치라고 합니다. 어윙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여기 이제 마이크로미터가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추거리에 추를 올려놓고 여기 막대죠. A, B 사이에 올려져 있는 이 막대가 이제 추거리에 추가 점점 많아지면 앞 밑으로 점점 처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때 이 마이크로미터의 이 어떤 그 바늘 요게 이렇게 연결이 이게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큼 휘어졌는지 알기가 어려우니까 마이크로미터로 미세하게 이렇게 돌리면서 얼마큼 내려갔는지 측정을 하는 건데 그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할 때도 우리 눈으로 보면 이게 금속 판에 이 금속 막대에 이 마이크로미터의 그 뭐야 이 엔빌하고 스핀들과 엔빌이죠. 요거 서로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 요걸 보는데 눈으로 보는 것도 어려우니까 여기에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제 회로가 형성이 되면 전기가 들어오게끔 전기를 연결해서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불이 들어오게끔 해서 이게 닿았는지 떨어졌는지 이걸 이제 판단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거 없어요. 뭐 전기 장치가 뭐 정밀한 측정을 물론 돕기는 하지만
뭐 특별한 제어 장치를 돌리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이용해서 이제 하면 돼요. 그래서 이론식이 여기 있으니까 이론식에 넣으면 역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역률이 식이 여기 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식. 역률은 4 a 세제곱이에요. a 세제곱 b 분의 중력과 속도 g l의 세제곱 델타 d 분의 델타 m인데 델타 m은 추를 올려놓으면 질량이 변하겠죠. 그리고 델타 d는 높이가 계속 변하겠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델타 m만큼 올려놓으면 즉 변화시키면 델타 d만큼 높이가 변화한다 이런 얘기죠. 이 값의 비율을 여기 이제 넣어서 역률을 측정해 보는 겁니다. 할 수 있으려나요? 자, 그러면 이것도 원래는 이제 엑셀로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뒤에 가 보시면 우리가 그래서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재에도 아마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가로축이 m이에요. m. 그 추의 질량이죠. 올려놓는 추의 질량.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 추의 질량이 이렇게 이제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추의 질량을 증가시킬수록 d는 어떻게 되겠어요? d는 점점 밑으로 내려갈 테니까 d도 점점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m과 d 사이에 비례식이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직선이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직선이 이런 형태의 직선이 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측정한 값은 뭐 요 하나씩 이렇게 이제 질량을 200g씩 변화시키는데 이런 점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점이 측정을 잘하면 거의 직선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엑셀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엑셀로 하면 아주 예쁘게 그래프를 잘 그려주고 추세선 그래프를 딱 그려줍니다. 그러면 엑셀에 보면 y는 ax 그래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나오게 돼요. 이 기울기가 바로 뭐예요? 우리 높이는 d라고 하고 수직축은 d라고 하고 가로축은 m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식으로 또 가봅시다. 가보면 이 식이 나오잖아요. 이 역률식이 나오죠. 이 식. 그래서 얘를 y라고 두고 얘를 뭐라고 두는 거예요? x축이라고 두면 역률이 밑으로 내려가서 y 4a 세제곱 b분의 gl의 세제곱 요게 가속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속도가 아니라 그 기울기가 어떻게 나와요? 기울기 델타 d를 y축이라고 하고 m을 x축이라고 하자면 여기 gl의 세제곱 나누기를 여기다 써줄까요? 나누기 그리고 분모는 뭐가 되겠어요? 분모는 y 4a의 세제곱 b 그죠? 요게 이제 기울기가 나오는 요게 기울기예요. 이게 기울기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죠? 요걸 y축으로 바꾸고 y를 양변을 나눠주면 그렇죠? y가 이제 이 y축의 y가 아니라 좀 어렵네요. 그렇죠? 이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식으로 만들어 줄까요? 식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보면 우리 d를 y축이라고 한 거잖아요. 델타 d 또는 d 이렇게 놓고 정리하면 y 곱하기 4a 세제곱 b분의 gl의 세제곱 델타 m이 돼서 요게 x축 요게 y축이니까 요게 바로 뭐예요? 이게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기울기를 구해서 y를 구하면 되겠죠. 기울기를 뭐라고 할까요? m이라고 할까요? m이라고 하자면 y는 어떻게 나와요? y는 거꾸로 m 또 a 세제곱 b분의 g의 세제곱 요게 이제 역률이 구해지는 겁니다. 되겠죠? 기울기 구한 걸 여기다 넣어서 역률을 이렇게 이제 구해주면 되는 거죠.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실험할 때 결과 해석할 때 좀 엉뚱한 일을 하지 않도록 너무 엉뚱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실험 장치가 되는데요. 요건 잘 보시면 위에 여기 이제 마이크로미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추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자 모양의 이런 추거리를 여기 이제 금속에 이렇게 끼우는 거죠. 끼워서 움직이지 않도록 살짝 조여줍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이게 다 이제 부서질 수 있으니까 살짝 조여주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추를 하나씩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으면 이제 이 막대가 밑으로 점점 쳐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려간 만큼 이 마이크로미터를 계속 돌려서 여기 이제 접촉을 시켜주면 여기 밑에 불이 들어오게 돼요. 전구에. 그러면 이게 이제 닿았는지. 그래서 그 순간에 이 마이크로미터가 가리키는 눈금을 여러분들이 측정해서 옮겨서 이제 적어 놓으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왼쪽 여기 이 지지점, 지지대, 그리고 오른쪽 지지대 요 사이 거리를 재는 거지. 그게 이제 L이에요, L. 이 막대의 길이를 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올려져 있는 게 여기 아마 구리 같고 아래쪽에 좀 누리끼리한 게 여기 이제 황동이고 그 아래 은색 비슷하게 희끄무리한 게 여기 이제 철입니다. 철. 그래서 세 가지 금속의 역류를 여러분들이 측정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실험은. 자, 교재로 다시 가봅시다. 이 기울기는 이 그래프는 엑셀로 이거는 엑셀로 꼭 그려주세요. 엑셀이 아니라 다른 데이터 처리 방법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꼭 엑셀만 써야 되느냐? 엑셀이 없다고 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엑셀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엑셀 365 그 MS 365 있죠. 요거 이제 무료로 다 학생 버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금속을 다 해봐야 되죠. 우리 이제 세 개의 금속이 아마 황동, 구리, 철 이렇게 세 개의 금속일 거예요. 예전에 알루미늄도 있었는데 지금은 알루미늄은 하지 않고 황동, 구리, 철. 그 중에서 이제 황동은 합금이에요. 이것들의 역률은 여러분 교재 맨 끝에 보면 역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체들의 실제 역률과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이 역률이 같은지 이걸 비교해서 그 오차도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여러분 바뀐 교재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잠시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보도록 하시죠. 요거 그대로 보는데 D는 뭐예요? H0 그랬는데 여기서 H0는 그냥 위치예요, 위치. 그래서 기준점이라고 한 건 이제 200g을 올려놓는 거예요. 여기 이제 잘못 나왔어요. 200g을 하나 올려놓은 상태. 이게 하나도 안 올려놓으면 이게 좀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단 약간이라도 무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살짝 밑으로 이제 처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200g을 하나 올려놓은 상태.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200g을 하나 올려놓은 상태를 H0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g을 또 추가로 더 올려놓으면 이때 200g 올려놓은 상태를 그냥 0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200g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M이 증가하는 변화량이 중요한 거지 M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0이라고 해도 되고 이걸 0이라고 여기를 해도 되고 이런 얘기예요. 이거 0이라고 해도 되고 200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올려놓으면 400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200이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근데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으니까 0.2씩 해주면 되겠네요. 200이 아니라 여기가 어디일까요? 0.2씩 0.2, 0.4, 0.6, 0.8, 1.0 이렇게 이제 질량이 점점 증가하겠죠. 그러면 이 위치 값이 처음에 위치 값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을 읽어요. 눈금이 예를 들어서 얼마 나오겠죠. 그 다음 올려놓으면 눈금이 또 다른 눈금이 나오잖아요. 이 눈금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눈금을 이제 H라고 쓴 겁니다. 그러면 200g 올려놓은 거니까 요만큼 변한 거죠. 그럼 변화량이 바로 이제 D가 되는 거예요. B. H1 마이너스 H0 또는 H0 마이너스 H1 이렇게 돼요. 이게 마이크로미터를 거꾸로 해놓고 재기 때문에 H0가 오히려 더 큰 값이 되고 이거 거꾸로 보는 거예요. 높이가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높이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 더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H0 마이너스 H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H0 마이너스 H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0.22kg 올려놓으면 요 D만큼 밑으로 처진 거고 0.4만큼 400g 올려놓으면 전체 처진 길이는 D2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600g 올려놓으면 전체 처진 길이가 이제 D3가 되는 거고 이렇게 점점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면 되고 추를 올리면서 증가시키면서 이렇게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00g, 1kg 달아 놓으면 여기 눈금이 나오는데 이 눈금을 여기에 그대로 써줍니다. 그대로. 그러면서 이제 줄이면서 쓰는 거예요. 줄이면서 200g 덜어내면서 또 덜어내면서 그러면 눈금이 이렇게 또 바뀌겠죠. 그때 요 눈금하고 요 눈금은 사실은 정확히 측정하면 거의 같아야 되는데
이제 이 실험하다 보면 오차가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요 변화된 길이를 또 계속해서 측정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H0 마이너스 H4 뭐 H0 마이너스 H3 요거를 여기에 각각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올리면서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내리면서 하는 것도 동일하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평균을 하게 되는데 이 평균을 하게 되는 이유는 좀 오차를 그래도 줄이려고 사실 실험을 2번 한 거죠. 이렇게 올리면서 1번 하고 내리면서 2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값들을 이제 더해서 그 평균 값을 여기에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A, B 요거는 이제 위치마다 5번씩 측정합니다. 위치마다 5번씩 측정해서 거의 같이 나오면 그냥 그대로 두고 L은 그냥 뭐 이것도 5번 측정해도 되는데 그냥 5번 해봅시다. 뭐 거의 다 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한 똑같은 값이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가지고 기울기가 요 델타 n분의 델타 d라고 돼 있는데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이렇게 m하고 d가 있으니까 x축의 변화량분의 y축의 변화량 이거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를 측정하고 이 기울기로부터 역류를 여러분들이 구해내면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출석 체크를 좀 할 텐데요.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는 좀 개별적으로 좀 다르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역류를 실제 구하는 이런 과정이 좀 예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요거 이제 또 실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역류를 못 구하더라고요. 실험 해놓고도 G는 9.8을 썼죠.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래서 여기서는 다 미터 킬로그램을 써줘야 돼요. 질량을 보면 0.2250kg이라고 썼잖아요. 요 델타 M을 쓴 겁니다. L이 뭐였어요? 그 A, B 두 지지점 사이의 거리였죠. 여기 0.48m죠. 요거를 이제 세제곱을 해야 되고 A인데 A는 두께였네요. 두께. 그렇죠? 앞으로 가보죠. A가 뭐였어요? A가 그림에서 이것도 실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이거 두께예요, 두께. B는 옆에서 봤을 때 이 폭이고요, 폭. 아시겠죠? 그래서 A보다 B가 당연히 더 커야 됩니다. 우리 되게 얇고 옆으로 이제 얇다라만 그죠? 얇은 이런 형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다시 가보면 A가 좀 작죠. 그래서 A는 4.2mm 나오네요. 4.2mm. 그거의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터로 바꾼 거예요. B는 한 2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미터 이렇게 해서 얘는 그대로 쓴 거죠. 그 다음에 D는 요거 기울기를 구한 건데 기울기 즉 0.250kg만큼 증가시킬 때 D가 얼마씩 변하는가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3.5mm 변했네요. 3.5mm 0.3mm죠. 0.3mm 300 그러면 34 마이크로미터인가요? 그렇죠? 340 마이크로미터. 아주 작은 이만큼만 변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측정하기는 좀 어렵고 마이크로미터로 이렇게 정확히 좀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값이 나오잖아요. 이런 값이. 그럼 숙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숙제 또는 과제예요. 요거 안 하면 출석 결석으로 인정할 겁니다. 해야 출석이 되는 건데 과제는 이걸 좀 변형을 시킬 텐데 이걸 그대로 내지 않고 변형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0.250kg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자기의 학번이 이거 좀 복잡해요. 학번 끝자리가 짝수라면 m을 여기 델타 m을 m이라고 하고 그냥 일단 m이라고 쓰죠. m을 300g을 넣으세요. 0.3kg을 대입하고 학번 끝자리가 홀수로 끝나는 사람들은 이거 왜 이러죠? 홀수로 끝나는 사람들은 m을 얼마를 집어넣냐면 m을 0.2kg을 집어넣읍시다. 0.2kg. 이렇게 대입을 하세요. 아시겠죠?
너무 두 가지니까 너무 가지수가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0.2kg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예.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 예. 다시 한번 뭐 좋습니다. 이렇게 하죠. 못 본 사람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되돌아가서 보든가. 학번 끝자리가 짝수라면 자기 학번이 짝수라면 0.3kg을 여기 대입하고 여기 어디에 여기에 0.3kg을 대입하고 학번 끝자리가 홀수라면 0.2kg을 대입해서 여기가 얼마가 나오는지 이거를 다 이 과정을 다 손으로 쓰죠. 손으로 다 쓰세요. 물론 이제 전자계산기로 콱콱 찍어서 이제 계산값은 여기 대입을 이렇게 해줘야겠죠. 여기도 이것도 바꿔야겠네요. 0.3이나 0.2로 바꿔주면 되죠. 나머지는 그대로. 그래서 이것도 다 바뀌겠죠. 하여간 이렇게 바뀌는 요 큰 사각형, 요거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잘 써서 과제 게시판에 올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할 수 있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